안녕하십니까. 자병원 모터스입니다. 15년식 총 주행거리 20만 킬로 주행한 스포티지 차량이 들어왔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40km마다 DPF가 강제 재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해 주신 차량인데, 그 앞전에 엔진, 쇼트 엔진을 교환을 했대요. 교환을 했는지 보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또 다른 곳에서 DPF가 강제 재생이 잦아가지고 점검하는 중에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오신 고객님인데, 자,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캐너기를 차체에다 누르고 난 다음에 주행해가면서 몇 킬로의 수트가 얼마나 쌓이는지 한번 보고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따, 많이도 달아놨네. 이 뭐냐? 브레이크에다가 뭐 희한한 거 달아놨네. 아유, 정신없네, 정신없어. 고장 코드는 점등된 게 없고, 차량 주행 키로수당 수트량이 얼마나 쌓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재생 이후 주행거리가 제로인 거 보니까 타 업체에서 강제 재생을 한번 하고 왔네요. DPF 내 실제 퇴적량이 7.45g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제 재생을 한번 했는데 현재 7.45g이 쌓여 있어요. 이거는 DPF 자체도 상당히 많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몇 킬로마다 0.39g씩 쌓이는지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최근에 DPF 강제 재생 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정비하는 분들이 좀 많아. DPF가 자주 터진다는 얘기는, 물론 DPF 자체가 안 좋아도 오래 타다 보면 노후화로 인해서 안 좋아져도 DPF가 자주 터지는데, 그 외의 것들은 뭐 차압 센서나 뭐 부스트압이나 압축비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연료 분사량이 많거나 그러면 엔진 자체 내에서 연소가 100% 일어나질 않아 가지고 카본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센서 종류에서 이상이 있는지, DPF 자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엔진 자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그것만 구분해가지고 진단하면 돼요. 다른 곳에서 진단을 해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진단을 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젝터를 바꿔보자고 했던 모양이야.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진단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전에 엔진 보링을 했대. 엔진 보링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지, 어디까지 보링을 했냐 하니까 엔진 밑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블록까지 신품으로 교환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블록을 손을 대고 엔진 헤드 쪽에는 손을 안 댔대. 헤드까지 작업을 했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근데 엔진 보링하면서 헤드를 안 건들고 블록 쪽에만 건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 차가 되게 안 나가네. 차가 탁 치고 나가는 맛이 없네. 이거는 그렇다면 부스트압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터보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딱 치고 나가는 맛이 없어. 악셀에다 이렇게 때려 밟아도 이렇게 되면 차가 안 나가니까 악셀에다를 많이 밟게 되고, 악셀에다를 많이 밟으면 기름을 과분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차가 안 나가. 거의 회사 들어가서 센서 데이터를 읽어가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풀악셀을 했는데도 차가 100km 이상을 넘지를 못하네요.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지금 풀악셀이에요. 풀악셀인데 차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없어. 100km 나가기도 힘들어. 지금 풀악셀
자, 풀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차가 100km 이상 나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터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회사 들어가서 터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린더 흡입 공기량도 정상, EGR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터보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터보가 제대로 작동하니까 부스트 압력도 제대로 잘 나오고, 연료 압력도 잘 나오고, DPF가 조금 막혔는데 이 정도까지 해서 차가 안 나갈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다 정상인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엔진 회전수 대비 악셀 포지션 센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 확대를 해서 볼게요. 풀악셀을 했는데도 40%밖에 안 밟혀요. 이러니까 차가 안 나갔던 거예요. 안 나갔던 이유는 고객님이 악셀 페달 쪽에 이상한 걸 달아놔 가지고 악셀을 밟는 위치를 ECU한테 정확하게 신호를 주질 못해서 차가 안 나갔던 겁니다. 이 풀악셀을 하게 되면 여기가 100%가 나와야 되는데 40%밖에 안 밟히고 있어요. 고객님께서 악셀 페달 쪽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제품을 달아놔 가지고 커넥터를 조인해 가지고 연결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악셀에다가 풀악셀을 했는데도 40%밖에 안 밟혀 가지고 차가 안 나갔던 겁니다. 자,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악셀 하면은 어느 정도 쫙 뻗어지는지. 자, 풀악셀 한번 해볼게요. 딱 치고 나가는 게 달라요, 벌써. 자, 여기는 시내니까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밟아 볼게요. 시원하게 나가고 있네요. 자, 원인을 해결하고 센서 데이터 값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근데 특별하게 원인이 뭐였냐면 악셀에다 페달 쪽에 이미 이상한 걸 달아놔 가지고 센서 데이터 오류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 케이블이 하나는 악셀에다 케이블 쪽으로 가요. 악셀에다 모듈 쪽으로 가고 요거 모듈 쪽에 이거 두 개를 조인해 놔 가지고 하나는 악셀에다 모듈 쪽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고객님이 원하는 그런 무슨 장비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했는데 커넥터에서 불량인지 그 모듈 쪽에서 불량인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이거를 복원을 해 놓으니까 차가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인 확인을 했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차 센서 데이터를 다 확인했는데 레일 압력, 연료 분사량, 흡입 공기량, 부스 압력, 차압 다 확인했는데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악셀에다를 풀악셀을 밟았는데도 RPM은 5,000 정도 올라가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앞전에 말했던 부스 압력, 연료 분사량 이런 쪽으로
고장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만 점검을 해봤는데 어이없게도 악셀레다를 쭉 밟았을 때 40%까지밖에 안 밟혀요. 40%. 원래는 악셀레다를 풀 악셀레다를 했을 경우에 100%가 밟혀야 되는데 40%밖에 안 밟았다고 ECU로 신호를 보내니까 차가 안 나갈 수밖에 없죠. 더타베이스 이 장비의 특징이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면 일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몇 개, 4개, 10개 정도 추려서 자기만 이렇게 딱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밖에 없는데 얘는 센서 데이터를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인이 안 나오더라도 센서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원인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번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데이터 스캐너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찾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저장이 돼 주니까 시간 날 때 차분하게 센서 데이터를 점검을 하고 보니까 원인이 보였던 거예요. 장비는 정말 좋아요. 차량 원인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고객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 앞전에서 어떤 진단을 했는지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했는데 그러냐 물어보니까 동영상하고 견적서를 보내줘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인젝터가 고착이 됐다고 하고 흡입 공기량도 틀어졌다고 하고 분사량도 틀어졌다고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인젝터가 고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영상을 고객님한테 보내줬던 모양이에요. 고정 클립 볼트를 풀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봐 가지고 인젝터가 고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 고착이 됐는지 나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고객님이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그 바람에 고객님이 보시 리빌드 된 제품을 인젝터 4개를 사서 같이 보냈습니다. 어차피 20만 킬로 탔기 때문에 인젝터는 교환하는 게 맞다고 내가 설명드리고 작업을 할 건데 이게 인젝터가 정말 고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손으로 한번 흔들어 볼까? 네. 손으로 해가지고 안 빠지긴 하네요. 그렇다고 이걸 고착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슬라이딩 망치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슬라이딩 망치질을 해도 안 빠지면 그게 고착된 거지 지금 상황에서 손으로만 해가지고 안 빠진다고 고착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뭘 인젝터를 교환을 하라고 그래. 고착이라는 거는 진짜 안 돼가지고 인젝터가 완전히 고착돼서 안 빠지는 걸 보고 고착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어쨌든 두드리니까 빠지네요. 그렇지. 이건 고착됐다고 볼 수가 없지. 없네. 그리고 인젝터가 고착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님이 증상이 있어서 차가 입고된 거잖아. 증상은 40km마다 DPF가 강제 재생하는 거. 근데 물론 인젝터를 빼가지고 정밀하게 분사량 측정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스캐너 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스캐너 상으로도 인젝터 특별하게 이상이 없었거든. 근데 그냥 인젝터가 손으로만 해가지고 안 빠진다고 인젝터를 고착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야.
4개가 다 쩔었네. 새 인젝터를 꽂아도 또 이렇게 고착될 확률이 있나요? 지금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은, 자, 보자. 동화차 상태를 봐야지. 고착되는 이유는 네. 동화차가 밀착 불량이야, 밀착 불량. 밀착 불량으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동화차 밀착 불량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쭉 타고 와가지고 카본하고 오일하고 섞여서 쩔어버린 거지. 이쪽에 캠캐리어 가스켓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 캠캐리어 가스켓 터져도 이렇게 인젝터가 쩔지는 않고, 동화차 밀착 불량으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다시 인젝터 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그 강한 열기하고 엔진 오일하고 만나니까 이렇게 쩔어버리는 거야. 동화차 밀착 불량이 생겼으니까 인젝터, 동화차하고 인젝터하고 헤드하고 사이에 헤드 쪽에 특히 크랙이 갔거나 살짝 곰보가 졌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 그렇지. 그렇지. 에이씨. 야씨. 무슨 일이죠? 예상대로, 동화차가 인젝터 끼워가지고 딱 밀착을 시키면 헤드하고 동화차하고 닿는 부분이 평평해가지고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화차 닿는 부분, 헤드 닿는 부분 면이 깎였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다른 부분은 구리 색깔이 나오잖아. 네. 여기 근데 시커멓지. 이쪽으로 배기 압력 가스가 타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인젝터에 묻었구나. 자, 보면, 자, 내시경을 해서 헤드 동화차 접촉면 쪽 확인을 한번 해볼게. 4개가 한꺼번에 동화차 접촉면이 안 좋아지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네. 자, 1번 쪽에 저기 보면 하얀 동그란 원이 있는데, 하얀 동화차가 닿는 부분하고 시커멓게 돼 있는 부분 있지. 네. 그쪽으로 들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배기가스가 인젝터 타고 올라와서 인젝터가 고착된 거야. 자, 1번 실린더, 2번 인젝터 홀. 2번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그지? 네. 3번 여기 떴네. 여기도 그러네. 4번 얘도 마찬가지. 헤드를 살짝 가공을 해서 밀착을 좋게 해가지고 작업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때는 헤드를 교환해야 됩니다. 일단은 살짝 가공을 해서 어느 정도 파여 있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동화차 신품으로 들어가고 인젝터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인젝터가 고착이 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인젝터를 사왔기 때문에 인젝터는 교환하기로 했고, 헤드 인젝터 접촉면 가공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공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헤드 교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동화차가 터지면서 캠캐리어 가스켓까지 다 녹아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그지? 다 녹아내렸고, 캠캐리어 가스켓을 교환하면서 로컨발하고 유압 밸브를 확인 한번 해봤는데,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잘 찍어줘. 여기 이렇게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지?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안 되고, 요게 유압 밸브인데, 유압 밸브 이게 살짝 눌리면 안 돼. 이렇게 눌리면 안 됩니다. 새 거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 하니까 괜찮은데, 엔진에서 다 꺼낸 유압 밸브는 이렇게 말랑말랑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연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요것도 같이 교환하는 게 좋은데, 차주님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할지 말지 판단을 하라고 하고, 교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차량은 실질적으로 인젝터가 밀착 불량으로 인해서 고차 비슷하게 된 거 빼고, 실질적으로 고장 원인은 차압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쪽, 뒤쪽입니다. 앞쪽 호수가 DPF 상단 쪽, 엔진 쪽 가까운 쪽에 꼽혀야 되고, 이쪽이 DPF 후단 쪽 꼽혀야 되는데, 거꾸로 꼽혀 있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40km마다 DPF가 강제 재생이 됐던 이유가 이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40km마다 DPF가 강제 재생이 됐던 이유가 차압 센서 호수가 거꾸로 꼽아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차량이 처음에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40km마다 DPF가 강제 재생이 된다고 의뢰를 한 차량인데, 그런 줄만 알고 차 처음에 받아가지고 시운전을 해보니까 100km 이상 나가질 않는 증상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셀 페달 쪽에 이상이 있는 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매연 많이 나올 만한 거 원인까지 잡고 시운전을 한번 돌고 있어요. 자, 22.9km 주행하고 평균 속도는 36km. 스트량은 과연 얼마나 쌓였을까요? 1.96.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